미국의 인플레이션발 충격이 미국 현지보다도 우리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를 하루 앞둔 오늘 증시부터 진단합니다.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 폭풍 전야인데도 시장 움직임은 상당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오늘까지 7거래일 내리 하락하면서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800선이 무너지는 등 이 증시의 먹구름이 좀처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1,927조 원 그리고 353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276조 원 그리고 93조 원 각각 증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는 어느새 6만 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94% 하락한 6만 700원의 오늘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 들어 하락을 거듭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100조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또한 개별 특징주 중에는 하이브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날 이 BTS, 방탄소년단이 유튜브를 통해서 잠정 활동 중단 소식을 밝히자 오늘 주가가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더 나올 충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대차 잔고를 살펴보면 앞으로 지수 움직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대차 잔고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물량을 말하는데요. 보통 대차 가격을 토해서 이 장외에서 대여인 주식을 장내에서 공매도하기 때문에 이 대차 잔고와 공매도는 흐름을 같이 합니다. 시장에서는 대차 잔고 증가가 하락장 속에서 차익을 얻는 이 공매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을 합니다. 연평균 대차 잔고 추이를 보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였던 비정상적인 강세장이 끝나고 약세장이 시작됐다는 것을 좀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유가증권 시장 대차거래 상위 5개 종목을 보면 ETF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스닥 200 ETF인데요. 이 코덱스 200 ETF에 대한 대차 잔고가 많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코스피 하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난 대차 잔고가 온전히 공매도 증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대차 거래를 통해 빌린 주식으로는 공매도뿐 아니라 매매 거래의 결제나 차익 해제 같은 그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세장에 대한 예상이 많다. 이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공매도 거래 대금을 봐도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올 들어 공매도 거래 대금도 꾸준히 늘면서 시장에 적신호를 켜고 있는데요. 1분기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은 약 30조 원으로 통계가 시작된 2017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거래 대금은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6월 양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초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대에서 머물렀던 이 공매도 거래 대금은 지난 10일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올라가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고 급락했습니다. 9일부터 4거래일 동안 나스닥 지수는 이 8% 가까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5% 그리고 6% 빠졌습니다. 이 공매도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냈으면 나중에 이제 되갚기 위해서 다시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언제쯤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 7월, 8월 물가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물가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강송철 유진투자연구원은 쇼커버링 자금은 보통 증시가 바닥일 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 결과가 반영된 이 7월에서 8월 물가지표를 확인한 뒤에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증권 유승창 센터장은 오는 7, 8월이 시장의 고비가 되겠지만 증시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종학 기자의 리포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미국의 6월 FOMC를 앞두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을 지켜본 리서치센터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오는 3분기 인플레이션율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준의 긴축에 따른 시장의 충격도 앞으로 2달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3분기 정도까지는 경기보다는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영향을 주는 중점을 둔 이제 통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3분기가 사실은 우려가 가장 극대화되는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정책의 우려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지표 악화에 더해 다음 달부터 공개될 미국과 한국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기간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상품 가격 인상에 반영한 기업과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수요 둔화에 직면한 기업들의 주가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의 긴축을 완화하는
이런 사이클이 이제 한번 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타겟을 3,000포인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더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눈여겨볼 업종은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등 전 세계적인 공급망 변화 속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친환경 이렇게 4가지 업종 내지는 투자 테마를 가장 저희가 하반기에 유망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 센터장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도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워런 버핏 등 스타가 탄생했다며 시장에 여전히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9월 이후를 대비한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전문가의 말처럼 하반기 반등의 가능성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